네, 반갑습니다. 오늘 마지막 드디어 이제 70일 처음으로 글쓰기 70일을 열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하시는 분들 이제 70일 완성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뭐랄까 처음으로 글을 이렇게 70 일간 쓰셨다는 것 자체도 글 근육을 늘리는 것 중에 하나고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라고 제가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아마 제가 작년에 브랜딩 글쓰기를 이제 수익화를 원하시거나 정말로 이제 뭔가 퍼스널 브랜딩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때 글쓰기를 모집을 했었어요. 그래서 5분을 같이 함께 했었고 실제로 이제 오프라인으로 같이 배워서 한 달에 2번씩 배워서 했는데 그분들 오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퇴사를 하신 분들이셨어요. 학교 선생님이신데 전업 작가로서 이제 웹소설 작가로서 퇴사를 하셔서 그때 이제 와디즈 그 펀딩으로 이제 한 1,000만 원 이상을 벌으셔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그거를 벌을 때 실은 그런 게 있어요. 벌지 못했던 그 더 많은 금액의 돈을 번다는 것이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돈이라는 게 참 그 이렇게 종이 쪼가리로 이렇게 볼 때는 잘 모르지만 이제 돈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내가 벌지 못했던 돈을 버는 그 구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를 저도 굉장히 많이 공부를 정말 많이 했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들은 이제 좀 막연한 불안감, '내가 그걸 벌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그런 불안감이나 처음 브랜딩을 해 나가는 길에서 '어떻게 브랜딩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찾아오셨는데 음 궁극적으로는 정말로 브랜딩을 할 거면 굉장히 이 사회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저도 이제 지금 이제 최근에 음 더 많은 돈을 버신 분들 저는 이제 좀 이번에 어떻게 좀 운이 좋게도 어 뭐 부동산을 어떻게 이제 돈을 모으는 여러 가지 능력 중에 하나가 있는데 돈을 모으는 능력, 돈에 대한 능력 중에 각기 다 다른 능력인데 쓰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 돈을 더 버는 능력, 그다음에 돈을 모으는 능력 이 4 가지가 이제 각기 다른 거를 알고서 제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제 연구를 하다가 돈이라는 것을 브랜딩을 해갈 때 수익하고 연관이 돼 있으니까 공부를 좀 더 치열하게 했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뭐랄까요. 이번에 그 저는 제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언가를 하나를 깊게 막 세세하게 그리고 뭐 그거를 내가 완벽하게 알 때까지 가만히 있지 않고요. 저는 일단은 제가 아주 완벽하진 않더라도 먼저 좀 어느 정도 '아 이걸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적당한 지식에 적당한 사고력 있는 거 아주 깊은 지식에 아주 깊은 고민을 하다가는 앞으로 못 나가거든요.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깊은 고민에 아주 깊은 그런 그 생각의 늪에 빠지면 보통 앞으로 못 나가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일단 한 볼을 이제 움직이는 그런 연습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이 길이 맞는지는 직접 움직여 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브랜딩에서 되게 많은 큰 도움이 됐다가 저의 일단 큰 핵심이고 두 번째는 실은 제가 브랜딩을 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생각 그리고 처음에 두 번째는 브랜딩이 이렇게 될 거라는 생각은 못 했고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무의식을 좀 정확하게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지표가 있거든요. 좌표? '나 이거 너무 끌려서 해 보고 싶어.'라는 그 마음의 지표를 따라가시면서 즐기시다 보면 그게 어느 날 브랜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온라인 사회에서는 음 '옛날 시대하고 많이 달라졌다.'라는 걸 제가 정말 많이 느끼고 또 하나는 두려움을 많이 거둘수록 좀 내 얼굴을 가리거나 내 얼굴을 좀 이렇게 좀 가리키기보다 좀 나를 좀 얼굴을 드러내고 그리고 또 내가 말을 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시대에 요즘 시대가 브랜딩이 더 좀 잘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은 이제 시간의 힘은 당연히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똑똑하게 사랑하라는 것도 제가 브랜딩 할 때, 뭐랄까요. 왜 우리가 조금 너무 사랑하는 것들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은 거기에 집착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어, 뭐랄까요, 또 뭐랄까, 똑똑하게 사랑해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나 자신한테,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좀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혼자 살아라, 뭐 이런 얘기도 있듯이. 브랜딩도 마찬가지로 내 마음의 심지가 좀 단단함이 있어야 돼서 제가 이 책을 좀 권유한 것 같습니다. 한 번씩 4장부터 5장부터 9장까지 읽으시고 나서 좀 어떠셨는지 그리고 여기서 내가 좀 알게 된 거, 깨닫게 된 것들을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랄랄라님 혹시 5장부터 9장까지 읽으셨을까요? 네. 그러면 마이크를 제가 해제 요청을 해드릴게요. 네. 음, 네.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는지, 가장 인상 깊었던 파트나 구무 이런 게 있으면은 같이 이야기 좀, 네, 나눠주세요. 저는 음, 이전에 전반부에서, 그냥, 예, 그 연애하는 마음으로 글 쓰는 거라고 이렇게 하셔서, 뭐더라? 맨날 글쓰기만, 그러니까 연애하듯이 글쓰기만 생각하는 것, 이제 이렇게 블로그 글쓰기 시작했을 때, 뭐가 글감이 될지만 막 찾는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 그 글쓰기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사랑하는 사람만 보이듯이 글쓰기만 보이는데 후반부는 제가 좀 몰입도가 약해져서 그냥 딱히 그 지혜님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 그냥 그렇게 이해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조금 뻔한 이야기처럼 그, 누구를 사귈 때, 뭐, 몇 단계 하는 게 조금 와닿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어, 네, 그 정도로만 읽었어요. 네, 이렇게 읽으셔도 실은 중요한 걸 하나 건지셨다고 생각해요. 모든 책에서 한꺼번에 내가 다 수용할 수 있진 않잖아요. 인간의 뇌라는 게 다 이게 받아들여지진 않지만, 여기서 이제 그 얘기가 있었죠. 연애하듯이 글쓰기를 하라라는 그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글을 쓰는 것과 이제 또 이제 그렇지 않을 때 글이 나오는 게 좀 다르다는 걸 좀 많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그러니 그냥 내 삶 자체가 연애하는 삶? 음. 저도 이제 몰랐다가 가의 어떤 책들, 그리고 나서 예술인들의 책들을 읽다 보니까 삶을 연애하듯이 설레임을 안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좀 많이 깨달아서 뭔가 내 인생 자체, 나의 인생을 연애하고 내 안에 내 내면과 연애하는 감정으로 이렇게 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 게 글쓰기를 시작하게 되면서부터였어요. 그때는 그 전까진 전혀 이해를 못했다가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제가 좀 브랜딩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 책을 통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어, 한번 들여다 볼게요. 실은 이제 퍼스널 브랜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사람들과 이제 교환하는 행위이죠. 옷가게 브랜드를 내가 옷을 주고 돈을 사듯이 이제 어떤 한 사람의 퍼스널 브랜딩이 어떤 고객이 그 상품의 서비스를 이렇게 하면 그 가치의 행위와 교환하는 거고
그러는 와중에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브랜딩이라는 작업하에 항상 인간관계, 대인관계 기술이 항상 필수였다. 그런데 제가 참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사람과 사람을 교육을 서비스했던 어떤 교사의 업,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학생을 위한 어떤 가르침과 성장을 위한 어떤 일을 그냥 저는 이제 대상만 바꿔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른을 이제 이렇게 대상만 바뀐 상태에서 그대로 했던 거라서 어렵지는 않았지만 이제 상대가 어른이기 때문에 또 제가 대해야 하는 방식이 좀 다를 수도 있다. 너무 학생 대하듯이 대하지 않는 그런 연습도 했었고 실제로 이제 제가 학교를 좀 편하게 다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교사인데 교사라는 정체성을 내려놓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브랜드 하시는 분들 보면 자기가 최고의 전문가라고 해서 이제 힘을 주시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 선생님들 중에도 이제 나는 선생님이야. 너는 학생이고 하면서 이제 엄청 힘을 주시면서 나는 선생님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버르장물 없이만 말도 않게 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이제 애초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이 울타리를 없애고 싶은 생각? 학생과 교사의 이 위아래의 수직 관계를 좀 허물을 벗고 싶고, 제가 이제 교사라는 힘을 줄수록, 요즘에 이제 학생들이 좀 이제 교권이 뭐 무너진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어떻게 했었냐면, 오히려 반대로 이제 심리 공부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학생이라면 어떤 선생님의 모습을 좋아할까? 이런 생각을 이제 반대로 해보면서 오히려 선생님이 선생님답지 않고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꺼내놓으면서 친구처럼 대해주는 선생님이면 내 마음도 열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어릴 적에 이제 우리 때는 항상 선생님이 굉장히 무섭고 회초리가 항상 들고 있고 항상 안 하면 혼나고 낙인 찍히는 그런 시대에 살았다가 제가 이제 선생님이어도 물론 그런 예전보다는 좋아졌지만 그래도 어떤 선생님에 대한 어떤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내려놓고 실은 학생들한테 제 패를 다 애초에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이제 솔직하다고 하지만 학교에서도 제 패를 다 보여줘서 애초에 내가 선생님이지만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나도 사람이라서 어, 그냥 이 시대에 내가 먼저 태어났을 뿐이지. 우리는 실은 이제 별반 차이 없는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지금 관계 속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것도 있고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알아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가르쳐 주겠고 또 하나는 이제 저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좀 선생님을 이제 좀 함부로 대하는 어떤 이제 워낙 성인처럼 가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에게, 이제 아이들이 이제 욕을 또 잘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이제 좀, 뭐, 선생님이라는 인식에 좀 안 좋게 보는 아이들도 있었던 것들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어, 이제, 너희들이 함부로 말하는 그런 언어나 이런 것들이 나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 라고 처음부터 이제 애초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 너희들하고. 제가 저를 애초에 좀 많이 내려놓고, 나도 잘 부탁하고, 나도 사람이고, 그래서, 제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다라는 걸 아예 3월 초에 좀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라는 껍질을 많이 내려놓고,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자, 이런 얘기들을 반복적으로 얘기했더니, 아이들이 선생님 눈치를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 눈치를 본다. 그래서,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정체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틀에 갇혀서 살 수 있겠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그때 이후로 이제 저는 아이들하고 제 친구가 되기로 좀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로 지내되 너무
대신에 너무 이제 함부로 얘기하지는 않도록 하자. 근데 실은 아이들이 저한테 제가 좀 많이 받아주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녹화되고 있지만 이제 뭐 자기 꿈이 있대요. 꿈이 뭔데? 이러면은 지금 이제 다 컸고 고등학교 2학년이고 고등학교 3학년이라 실은 성에 관련돼서 또 아이들이 이미 다 열려 있는 상황인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저한테 좀 수위를 넘나드는 말들을 해요. 근데 오히려 이거를 받아주는 어른들이 그동안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성인 뭐 이제 이런 멋있는 배우가 되고 싶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넌 좀 잠깐 끝나고 남아 봐라."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어 이제 고등학교 1-2 학년부터 아이들이 제가 있던 동네가 이제 하남이었거든요. 그러면은 하남이 이제 갑자기 이제 땅값이 올라요. 그리고 아이들도 당연히 핸드폰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네 집값이 얼마인지 다 알잖아요. 인터넷으로 다 안단 말이에요. 저도 제가 제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 말 때 제 아파트 부동산에 이제 이렇게 찍혀 있는 게 보였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 이렇게 자기들끼리 심각하게 고민을 해요. "야 우리 어떡하냐." 그래서 "왜?" 했더니 야,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우리 어디서 살 수 있겠어? 자기들끼리 이제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애들은 이미 자기의 어떤 먹고 살 걱정을 하고 있어요. 대학교보다. 그래서 하남시 가격 아파트가 너무 오르니? 야, 우리는 그럼 아주 생각나는 게 2018년에 야, 우리는 삼척이나 속초에다가 집을 사야겠다. 2억이니까 괜찮겠다. 이제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한테도 이제 고3의 아이들은 이제 코인 얘기도 하고 또 주식이 뭐 기아랑 현대차가 올랐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걸 학교에서 실은 잘 안 받아줘요, 선생님들이. 근데 이게 제가 좀 이런 얘기를 이제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래 가지고 그때 좀 제가 좀 많이 내려놓으면서 아이들의 입장에서 좀 친구처럼 얘기를 좀 많이 들어줬던 그래서 그 브랜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친숙하게 내가 이 브랜드에 대해서 굉장히 권위가 있고 음? 음 고객의 이런 건 잘 모를 수 이렇게 함부로 한다기보다는 되게 친숙하고 그 고객이 서로 상호 관계를 하면서 좀 편안하게 다가가자는 게 저희 어떤 모토인 것 같아요. 그러면 실은 이제 올리브님의 도 그렇고 북수구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오늘 여기 블로그 글쓰기 이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블로그 글쓰기 모임이 지금 보니까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어 1일 1 포로 안 하면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열정이 있었는 거는 저도 실은 제 책을 내고 알았어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구나라는 거 이제 이번에 처음 알았고 저는 이제 여유 있는 모임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일 1포 하면은 그게 뭐 저도 그때 약간 1일 1포를 했었지만 1일 1포는 만약에 내가 글을 쓰는 사람으로 작가로 산다 그러면 이제 죽을 때까지 글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10 년, 20 년, 30 년, 40 년, 50 년, 60년 지금 나이가 뭐 한 만약에 많이면 뭐 최소 20-30 년은 더 썼을 텐데 100세 시대면은 진짜 120 세까지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참을 내가 글을 써야 되고 지금 1 년도 안 된 70일 글쓰기인데 1일 1포 해 가지고 못 해 가지고 마음에 스크래치 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블로그 글쓰기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블로그 글쓰기의 고정관념을 깼어요. 1일 1포 안 해도 된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1일 1 포도 안 해도 되고 100일 중에 70 일만 써도 되고 100일 중에 50 일만 써도 되는 이유는 이틀에 한 번꼴로 글을 썼으니까. 가장 좋은 건 실은 근데 하루에 한 번 15분 정도 15분 정도 타이머를 세팅해서 그냥 막 글을 써 보는 것도 좋아요, 내 안에 있는 글. 그리고 글을 많이 토해낼수록 좋은 건 뭐냐면요. 생각이 많으신 분들은 마음이 밖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머릿속이 복잡하실 때 글을 많이 쓸수록 머리가 비워지는 그런 현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
오늘 북스고님이 얘기하셨던 것대로 감정을 밖으로 토해내게끔 해드렸던 거 하고, 두 번째는 나를 알게끔 해드렸던 모임을 만들고, 이게 실은 브랜딩의 초석을 다지는 길이었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브랜딩을 하겠다는 건 중간에 굉장히 많은 멘탈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3년 돼서, 굉장히 예전에는 풍파를 겪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를 다 내려놓은 것 같아요. 어차피 나는 계속 글을 쓸 거고, 새로운 문물이 들어올 때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해 가는 과정에서 나도 이제 뭔가 어떤 여러 가지 변수들은 항상 있을 테고, 특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은 제가 매번 대응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대응을 계속 해나가는, 과정에서 좀 제 다음으로 만약에 글을 쓰시거나 브랜딩을 하신 분들한테 편하게 하려면 뭘 해줘야 되지? 그거를 생각했을 때 이제 마음의 여유. 내가 누군지 아는 거. 저는 이걸 모르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를 굉장히 채찍질을 하고 성장했거든요. 이게 진짜 되게 밤을 잠을 못 자게 했어요, 저를.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금 제거시켜 드리고 가고자 하는 게 있었고, 세 번째는 브랜딩을 하는 과정 중에 20, 30대 분들이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은 모를 수도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초석을 깔아놓고 가면, 실은 뭘 내가 잘 안 되더라 하더라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와 내가 있다는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많이 느끼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은 굉장히 수많은 실패의 과정을 겪거든요. 브랜딩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거를 견디기 위해서는 나 자신에 대한 단단한 마인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브랜딩을 해가는 과정에서 고객과 팬과 아니면 이제 우리 같이 모임이 있는 분들과 굉장히 좀 편안하고 익숙해야 한다. 그래서 275페이지에 보면, 음, 275에서 갈등과 사랑이 항상 공존한다. 당연히 저도 이런 갈등과 사랑이 팬들 요즘에 이제 팬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공존할 수밖에 없어요. 공존도 되고, 또 갈등이 일어나는 어떤 상황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마음 공부를 하면서 갈등을 갈등으로 이제 바라보지 않는 연습?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서 제가 했던 거는, 이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여기서 275페이지에 같이 책을 보신다면, 우선순위에서 나와 맞는 일, 그 갈등이 생길 때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뭘까? 이제 이런 것들을 또 봤던 것 같고, 두 번째 276페이지는 이제 또 이게 약간 시각화랑 상상하기랑 그런 거랑 연관이 돼 있는 거긴 한데, 두 번째 비결은 행복한 사람답게 행동하는 것.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훌륭한 사람답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행복해질 수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이게 지금 실은 여러분들에게, 난 행복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행복하라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깨달은 것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행복을 할 수 있는 거를 먼저 그럼 알려드리자.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을 쫓거나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느낀 건 뭐냐면, 성장을 해서 내가 성취했을 때 행복감이, 저는 그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그건 굉장히 공허함이, 이제 성취를 하고 나면, 뭘 달성하고 나면 물질적인 것들의 가시적인 것들은 공허함이 바로 찾아와서, 제가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행복하는 연습을 계속적으로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행복한 것은 당연히 그냥 행복하니까 지금도 계속 아무렇지 않게 해갈 수 있는 어떤 루틴의 방법? 근데 이거를 마음 공부를 하면서 깨닫게 됐고, 브랜딩 하면서 마음 공부가 그래서 필수였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행복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좀 행복하신가요? 궁금해요. 행복하신가요,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행복한 감정이 아니다, 나는. 오늘 좀 사실 행복하지 않아요. 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좀 마음에 내가 좀 슬픈 일이 있었어요. 없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다 행복하세요? 오늘 금요일 밤 행복하신가요? 아주 행복하면. 이거를 제가 일단은,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뭐 이론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해요. 얼마 전에도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이제 연사 초청에서 행복한 강의일 때 사람들이 이제 세 가지가 있어야 이제 행복감을 느낀다고 했는데, 누구에게 사람들이 이제 인정을 받아야 행복하거든요. 메슬로우의 자아 실현의 욕구에 의하면. 인간은 원래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고, 근데 이제 제 모임은 특별히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하는 방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인정받지 않아도 실패해도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먼저 제가 이제 그거를 최근에 터득한 거예요. 그거를 얘기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성균관 박사님이 끝까지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그게 뭐냐면 타인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자기가 그 갈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간이 반드시 걸리는데 그 시간의 힘을 건지는 사람들은 타인의 인정을 바라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인정 욕구를 자기가 자기에게 사랑받는 이거를 자기 스스로가 이게 너무 이게 좋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게 너무 좋아서 빠져드니까 그냥 그래서 아주 크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시간이 뭐 흐르면 얘가 저절로 자연스럽게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알려드리고 싶어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저도 이걸 깨달은 거라 보통은 잘 여기까지 도달하는 게 이제 모르죠. 가시화로 무조건 1일 1포 하세요. 전자책 만드세요. 인원수 늘리세요. 그러다 나가 떨어지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게 먼저 우선이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제가 드리는 미션은 이웃수를 늘리세요. 그다음에 이제 전자책을 쓰고 싶으면 쓰시되 꼭 전자책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돈 벌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좀 이제 전자책이 답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좀 반대로 알려드리고 싶은 것들이 생겼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절대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수가 얘기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이게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수가 얘기하는 브랜드가 틀린 방법은 아니에요. 그게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이긴 해요. 모두가 얘기하는 방법이 내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방법이 70% 이상은 성공하는 방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너무 따라가기가 힘들다 싶으면 적절하게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다르게도 시도를 해보시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277페이지에 저는 그래서 제가 문제점만 얘기를 요즘엔 여기는 이제 문제점을 드린다거나 어떤 거를 막 이렇게 잘못된 걸 지적한다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만약에 이제 직접 이제 완전히 이제 시장에 뛰어들어서 나도 브랜딩을 하겠어라고 하면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이런 거는 수정을 해주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거나 교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것 같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글쓰기 좀 피드백을 좀 받고 싶다라고 하셔서 다음번에 피드백을 조금 더 개인적으로 상담할 때 이렇게 좀 글을 쓰셨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을 것 같아요, 제가. 예. 그래서 음, 여기 맨 마지막 277페이지에 이렇게 있어요. 의식적으로 그 사람의 장점을 생각하고 칭찬하고 정말 훌륭하다고 감탄하자. 그 사람의 열렬한 팬이 되면 저절로 독특하고 훌륭한 멋진 장점만 눈에 들어온다. 이 사람들이 그, 제가 오늘 저는 이제 그런 거 보거든요. 실시간 연관 검색어, 대한민국 연관 검색어 1위부터 뭐 10위 같은 이제 사이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블랙키위라는 거 한번 검색해서 지금 네이버에서 쳐보시면 상위 이제 네이버에서 가장 많은 검색어가 예전에는 있었는데 그게 지금 사라졌거든요. 1위에서 10위까지가 뜹니다. 그러면 지금 뭐가 뜨냐면 연예인 누가 무슨 학폭 관련해서 무슨 이슈가 있나 봐요.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다 부정적인 내용 사람들이 관심 클릭해요. 제가 그걸 제가 알았어요. 사람들이 1위가 뭐냐면 어떤 연예인이 무슨 학폭 연예 이슈 관련이 있었나 봐요. 연예인을 많이 찾아보는데 잘못돼서 부정적인 연예 이슈를 찾아보고 그게 가장 대한민국
그 사람들의 특징이 가장 그게 이제 부정적인 뉴스에 되게 많이 함몰되어 서 이제 이렇게 가십거리를 찾는구나. 이게 이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거기에 많이 빠지시지 마시고 그 밖으로 나오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처음에는 부정적인 어떤 거만 이제 이슈만 보게 되다면 저도 예전에 선생님일 때는 그 아이의 어떤 안 좋은 습관만 보던 처음엔 그랬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거를 계속 훈련하고 교정하다 보니까 어 그게 있어요. 김주현 교수님이 회복 탄력성에서도 단점보다 강점을 치우쳐 주고 좀 좋은 것만 바라볼 수 있는 그 강점에 집중을 해야 되고 이게 모든 책에 브랜딩 책에도 그렇고 제가 좋아하는 존 아사라프의 부의 해답 책에도 그렇고 대부분 사람들은 부족한 거를 메꾸는 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썼는데 강점을 극대화해서 단점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을 쓰면 된다. 근데 제가 그걸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실은 강점이 많아 보이게끔 확대한 거고요. 단점이 되게 많아요. 저랑 같이 있으면 제가 원래 되게 느린 보예요. 걸음도 엄청 느리고요. 굼떠 있고요. 빠릿빠릿하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 저와 가까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블로그로는 막 엄청 성장도 빨라 보이고 막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 평상시에 이렇게 글 쓰고 이렇게 움직이고 그럴 때는 되게 굼떠 있어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이 좀 답답해 하실 때도 있고, 그냥 저희 남편은, 또 뭐, 원래 이렇게 좀 그런 굼떠 있지, 빠릿빠릿하지 못하는 그 제 성격을 알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이제 넘어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얘기 드리면, 이게 브랜딩 책이라고 제가 왜 또 좋냐면, 어, 272와 273페이지. 완벽할 정도로 행복한 커플은 세상에 없듯이 저는 완벽이란 단어를 좀 별로 이제 요즘에 안 써요. 이게 이 세상에 완벽하다는 게 없다는 게 뭐, 모르는 그 얼굴에 황금률 비율 뭐 이렇게 해서 완벽하다 이렇게 뭐 그러잖아요. 근데 달도 둥글다 그러고 뭐 동그라미도 둥글다 그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동그란데 실제로 달이 동그랄까? 뭐 해가 동그랄까? 인간의 눈이 완벽할까? 보이는 게 진짜일까? 이걸 생각해 보면 인간이 보이는 눈은 0.0005%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달이라는 모양이 진짜 둥글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민을 많이 하시지 말라고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해보세요. 고민해서 이렇게 하면 성공할까? 이렇게 하면 괜찮을까가 아니라 그냥 내가 느낌이 떠오른 대로 이렇게 하고 싶어. 뭐뭐 하고 싶어.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하지 마 이러거든요. 그냥 하세요. 해보시고 나야 반응은 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왜 그 정주영 회장님이 이봐 해봤어? 라고 하잖아요. 다 해봐야 돼요. 다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행복한 커플의 환상과 현실에 대해서 얘기지만 눈빛만 봐도 서로의 생각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문장이 있는데 불가능하다. 눈빛은 구조도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두 번째로 낭만적인 행복한 커플이 항상 낭만적인 행동을 하진 않겠죠. 의견 차이가 생겨도 언제나 잘 해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행복한 커플은 절대 안 싸울까요? 싸우는 순간도 있겠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완벽할 수가 없고 브랜딩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진짜로 이 세상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알려드리자면 바쁘단 단어. 첫 번째 바쁘단 단어. 그다음에 힘들다는 단어. 힘들어. 제가 이제 이 단어를 왜 안 쓰냐면 비트겐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언어의 세계가 결국 내 세계가 된다. 내 언어의 한계가 결국 내 세계가 만들어지고 한계가 이루어지는데 실제로 이게 사실이. 그래서 바쁘다는 단어를 안 썼고 힘들다는 말을 안 하고 완벽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저는 이제 제 언어 중에 안 쓰는 것들 무섭다는 단어도 요즘 빼고 있거든요. 이 무섭다는 게 이제 제가 소름 돋을 때 소름 돋아 막 진짜 그런 일이 제가 생각했던 게 이제 막 정말 이게 말과 생각이 진짜 좀 무섭다가 아니라 바꿨어요. 신기하다, 신비롭다. 이렇게 언어 교정을 하니까
신기한 일이 생기니까 또 신기하고. 이게 왜 생각이 왜 중요하냐면 시간은 상대성이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신기한 생각을 하면 신기한 일이 미래에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지금 이 순간 신기하다고 느끼고 지금 이 순간 행복하니까 또 신기한 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제가 감정이 먼저 중시가 돼야 기분 좋은 일이 다시 또 내가 끌어당겨지는 경험을 굉장히 요 근래에 들어서 완전히 이제 좀 알게 된 그런 거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많이 더 알려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되게 아팠어요. 저도 되게 많이 아팠고 겁도 많았고 첫째 임신했을 때 죽음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첫째 임신했을 때 어, 아기를 되게 아픈 좀 난산에서 48시간 난산에서 아기를 낳아서 제가 후유증이 좀 컸었는데 그 후유증의 생각을 1년 내내 달고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는 이제 불구야라는 생각으로 병원을 6군데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 머릿속에 온통 가득한 생각이 나는 환자다 였어요. 그러니까 병원 6군데 다니고 의사가 하는 말을 안 믿었어요. 정상이라고 하는데도 정상 아닐 거야. 그- 그래서 제가 병이 걸렸다고 말해주는 의사를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정신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아가지고, 그때의 이후로 정신과 육체의 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내 마음의 상태를 항상 좀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구나. 결핍에 꽂혀 있으니까 자꾸 아프다는 생각만 했구나.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제가 그때 혼자 스스로 아기 낳고 한번 수술해야 되나? 내가 너무 아픈데 계속 배가 너무 1년 내내 아프다는 생각을 하니까 진짜 아프지도 않은데 아픈 통증이 생긴 듯한 느낌을 받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인간의 이 착각이 나를 병원으로 6군데 돌아다니게끔 하고 병원비를 쓰게끔 이끌었던 게 있어서 앞으로는 이제 제가 아픈 생각을 많이 잘라버리고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좋은 얘기가 또 있는데 267일에 연인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드는 방법인데 저는 이제 이거 다 브랜딩화해서 봤거든요. 음, 268페이지에 여기 있잖아요. 서로 편안한 사이가 되는 것과 서로 무신경해지는 가운데 이제 붉은 글씨에 2단락대 종이 한 장 차이다. 어, 서로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자. 브랜딩에서도 팬, 저는 제가 팬이지만 또 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의 글을 읽고 여러분들의 팬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글이 좋아서 반대로 여러분들도 저의 글을 좋아해주는 서로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이 그게 서로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글이 성장하는 그런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블로그 쓰기 하고 사람의 인생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를 알게 해준 시간이었어요. 70일을. 만약에 제가 이걸 하지 않았더라면, 인간의 어떤, 원래도 사람의 삶은 소중하다는 걸 아는데, 어, 더 가까이서 제 글을 읽어주신 분들의 삶을 더 가까이서 봤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어디에서 많이 힘들어 하실 수도 있겠다. 만약에 브랜딩을 하시거나, 다음 단계 나가실 때, 그리고 이분들 각자의 삶이 다들 의미 있는 유의미한 삶을 살고 계신다는 거를 제가 많이 알게 돼서 아 그게 이게 가까워지는 게 참 좋은 게 제가 오히려 또 다음번에 드릴 수 있는 어떤 더 좋은 미션 다음번에 나갈 미션들을 좀 드리게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낸 것 같아 가지고 음 뭐랄까요? 저는 진짜로 저도 제가 리더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여러분들의 글을 보고 아 참 음 참, 내가 더, 나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몸부림을 저도 쳤지만, 나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글을 쓰시는구나, 라는 것도 이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으켜 세워지면서도 우리가 서로 편안한 사이가, 이 모임이 어제 이제 수라면님하고 지오브레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모임이 너무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곳에 가면, 너는 왜 그런 생각을 해? 또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좀, 그런 이제 좀, 이게 좀 남다른 생각과 이런 걸 갖고 있다고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 모임은 어떠한 비판과
어떠한 이제 판단과 평가와 그런 게 없이 다 이렇게 존중해주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아, 이 모임이 되게 소중한 모임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대구를 가서 깨달았어요. 그때도 날랄라님이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직접 또 현장에 가서 이 이야기를 듣고 와서 뭐 단체로 북콘서트 하는 것도 좋은데 좀 저는 물리적으로 좀 더 가까이서 얘기를 들으니까 오히려 저는 더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서로 편안한 사이가 되는 거. 그다음에 뒤에 보면 되게 중요한 건데 270페이지에 여러분의 시간을 항상 가지셔야 되고 그다음에 비교를 브랜딩에 있어서 글쓰기에 있어서 또 하나는 이제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상실감이나 비교나 이런 거를 초라함이나 이런 걸 느끼지 않으셔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교하지 않는 거. 이 시대에서 가장 승자는 지금 이 순간 행복을 느끼는 사람과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자. 가 저는 가장 이 시대에서 인터넷 시대는 계속 비교의 끝을 남기는 시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가 없고 그다음에 재밌게 사는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연애 쪽으로만 본 게 아니라 브랜딩으로 계속 이제 봤고요. 267페이지에 얘기해 있어요. 오래된 연인일수록 서로의 욕구를 파악하라. 저는 애초에 브랜딩을 하거나 이제 브랜드 할 때 이건 독자의 욕구를 파악하라. 저는 이제 이번에 블로그 글쓰기를 하면서 욕구도 파악했고 원래 이제 모임을 열면서 계속 이제 갖고 계신 고민이나 이런 욕구나 바라시는 어떤 이야기들을 들었다 보면 그들의 이제 욕구를 좀 많이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욕구를 파악하는 연습. 이게 이제,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욕구가 있으면, 뭔가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이제 이번에 뭐, 이제, 피드백을 받을 때, 이제 그, 복붙해서 이제 어려웠다고 말씀해 주셨던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한번 제가 이제 얘기가 들어가지고 이거를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가지고 그냥 어 뭐랄까요? 이 그냥 포스팅 그냥 오늘 하루를 이렇게 복사해서 하지 마시고 이렇게 올리시라고 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하다가 어 이거를 아니면은 제가 실은 이게 조금만 연습을 하면 쉽게도 될 수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 생각을 하다가 따로 날랄라님하고 한번 얘기를 제가 이거 연습을 1대1 연습을 한번 이렇게 해보시는 거 어려운지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복붙이 어려우시다고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한번 시간 되실 때 내일 아침에 혹시 시간 되시면은 잠깐 네 얘기를 나눠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제가 파트 9장은 실은 어 브랜딩 이후에 관련된 것들, 오래된 이제 고객들이나 독자들, 그 다음에 이제 또 팬들이라고 하죠. 그것을 재충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이제 이걸 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이 약간 잠재의식이 같이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책에 잠재의식 책들이 연관돼서 많이 써져 있구나. 예전에는 몰랐는데, 참 이 생각이랑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좀 생각이 났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5장부터 다시 여기 보면은 5장이 앞에 있는데요. 조금 다시 앞으로 갈게요. 진짜 남자의 속마음 엿보기인데, 이거를 이제 남자의 속마음이라고 본 게 아니라, 실은 이제 고객의 속마음이 뭘까,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건지 알아야 되니까, 진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거를 이제 잘 들여다봐야 돼서,
어, 여기 132페이지에 여기 이제 남자라고 타깃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저는 이제 문장 책을 읽을 때 132페이지 보시면 빨간 그 볼트체로 이제 좀 두꺼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남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바로 남자이기 때문이다. 어떤 방법으로 남자들을 바꿔놓을 수는 없다. 저는 이걸 이제 고객 아니면 그들이 바로 제 타인이기 때문이다.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면 독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독자를 바꿔놓을 수는 없다. 훈련시킬 수는 있을지 몰라도 뭐 남자의 욕구, 독자의 욕구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데서 이제 여기서 뭐를 얘기하자고 하면은 실은 작가들은 독자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 하거든요. 질문 하나를 드려볼게요. 작가들이 독자를 잘 이해하려면은 어떤 행위를 하고 있을까요? 뭐 채팅창으로 되게 중요한 건데, 음, 독자, 독자들의 어떤 얘기를 좀 듣고 싶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독자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독자들이 뭐 어디에 관심 있는지 어떻게 찾아볼까요? 저는 이렇게 찾아봐요. 교보문고에 들어가요. 일단, 교보문고에 들어가서 베스트셀러를 찾아봅니다. 요즘 사람들의 심리가 어디에 많이 꽂혀 있지? 2022년에는 모든 책들이 다 투자책이고 경제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마음챙김 책, 그다음에 퓨처셀프, 이제 그런 좀 아니면 이제 얼마 전 대통령 선거 시기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런 대통령 관련된 책, 이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책의 유행이 바뀌었는데 그게 사람의 심리가 이제 같이 대변돼 있는 시기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인데 실은 실제로 그 부동산 책도 있지만 그 주식책 그런 책이 많이 유행했는데 최근에는 어 좀 뭐랄까요? 그게 많이 사라지고 소설, 한강 작품 대중들이 근데 실은 한강 작품 읽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많이 저는 문체를 여러 번 너무 좋아는 하지만 어 모든 일반적인 대중들이 그때 이제 한강님이 이제 그 노벨상 수상을 했기 때문에 원래 그렇게까지 이제 잭팟이라고 그러나요? 어 완전히 이제 터지시게 된 거죠. 그래서 어 작 고객의 입장을 이해하려면 독자의 입장을 이해하려면 최근에 일어나는 어떤 그 베스트셀러가 뭔지 저는 들어가서 이제 교보문고를 나 예스24를 들어가서 일단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상위 연관 노출 검색어를 봐요. 이게 이제 블랙키라고 해가지고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다 사이트 잠시만요. 여기 저희 단체 톡방에다가 보내드릴게요. 블랙키라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검색 엔진 마케팅 데이터 분석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 밑에 보면 28년 후 관람평, 고린 김연아, 트렌드 더보기 이렇게 치면 인기 급상승 키워드, 소비자들이 지금 어디에 관심이 많이 찾아보고 있지? 검색어가 뭐지? 해가지고 한 40위까지 검색어가 나옵니다. 굉장히 자주 바뀌어요. 그리고 어,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어디에 지금 사람들이 이건 이제 상위 노출을 할 수 있는 어떤 키워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김연아 지금 2.8만 명이 찾아보고 있는데 김연아 해가지고 글을 쓰면 사람들이 이제 저게 많이 터져요. 그 뭐라고 됐죠? 김연아와 관련된 이제 키워드를 쳐서 지금 글을 쓰시면 방문자 수가 터집니다.
혹시 안 쓰셨다면 오늘 김연아 해가지고 내가 김연아에 대한 생각 오늘 보니까 가장 많이 여기 보니까 김연아 에어컨 김연아 밥솥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사람들이 김연아를 지금 왜 많이 찾아볼까 했더니 김연아가 뭐 어딘가에 고우림하고 나왔나요? 예. 고우림하고 김연아하고 뭔가 연관돼서 뭔가 나왔나 봐요. 그래서 지금 김연아 키워드가 음, 있고 그다음에 28년후라는 거 보시면 지금 영화 28년후와 관련된 이제 정보성으로만 줄 수도 있지만 28년후를 키워드를 쳐서 내가 28년후와 관련된 내용을 생각을 적어서 하면 팬이 되는 순간은 내 생각이 드러날 때 팬이 되고 정보성 있는 글이 드러날 때는 팬이 아마 이제 찾아보고 네이버를 닫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과감 없이 그냥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 더 그래도 과감하게 적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남자의 마음 생각도 이해해야 되지 생각을 이해해야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는다고 했을 때 아, 이 고객이 왜 이 아니면 이 독자가 아니면 팬이 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를 자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생각을 해보기에 뭘 하냐면 예전 같은 경우 제 모임에 계신 분들 글을 좀 많이 읽기도 했고, 제가 이웃인 분들, 이웃님들의 글을 좀 많이 읽어봐야 된다. 내 주변 사람들의 글을 많이 읽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많이 읽지를 않고, 제 모임에 계신 분들 읽는 것만으로도 지금 이제 충분하게 된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하고 계실까? 근데 우리 모임 분들의 마음이 뭐냐면, 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와 약간 이제 거울이라고 그럴까요? 거울?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거울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과 감정에 뭐가 공명이 있었기 때문에 거울과 거울처럼 제 글을 보는데 왠지 나를 보는 것만 같아서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이 느끼셨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 제 모임 글을 보니까 이제 마음의 어떤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 저도 제 글을 쓰면서 제가 좀 자기 치유를 할 때가 있는데, 글을 쓰시면서 자기 치유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제 그게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을 다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랄랄라 님도 그러시고, 올리브 님도 그러시고, 북수고 님도 그러시고, 수라메 님도 그러시고, 쓰시면서 내가 누군지도 알았고, 내 감정도 바깥으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올리면서 비워지는 그런 좀 좋은 에너지를 좀 올려가는 그런 느낌을 받으셔서, 어, 제가 이제 글을 읽으면서 오히려 독자분들의 글을 읽으면서 좀 많이 이해를 했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5장은 그래서 고객들의 마음의 뜻인데 이게 남자들의 마음이어가지고, 음, 147페이지 한번 보시면, 실은 블로그 글을 보다 보면 이렇게 진짜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경쟁심도 강하고,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없고, 그 다음에 컴플렉스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불평만 있는 블로그 글도 있어요. 제가 그런 글은 이제 안 찾아보고 이제 닫아버렸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또 모든 일을 다 하고 싶은 능률 대마왕 뭐 이제 저도 모든 일을 다 하고 싶어 하면서도 제가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그 저도 약간 초인적인 힘이 나온다고 느껴지는 게 이게 잠재력인가? 저희가 일을 많이 하긴 했어도 2022년보다 지금이 일을 더 많이 하는데 괜찮거든요. 실은 어제 대구 갔다가 저녁에 양평 갔다 그 중미산 천문대를 다녀왔어요. 운전해가지고. 이게 제가 운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 되게 도대체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근데 이게 좋아서 하니까 그냥 그 힘이 나오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은 지치지가 않은 거구나. 힘은 드는데 좋아하니까?
계속하게 되는구나. 이게 잠재력이구나라는 거를 제가 알았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런 거 하라고 하면 하기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하기 싫어하는 일은 에너지가 이제 이렇게 다운되는구나. 근데 하기 싫은 일을 좋아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실은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에 원래 교사 일을 좋아해서 했던 게 아니라 어, 그 블로그 글쓰기에다가도 누누이 썼었는데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직업도 가지지만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가르치는 이거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교사를 했다. 그치만 처음엔 제가 사랑하거나 좋아하는 일은 아니었어요. 저도 아이를 다루는 게 너무 힘들어서 교생 실습할 때부터 이미 '아 나는 선생님 못하겠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게 태도와 마음을 뜯어서 고쳐 보니까 또 이게 또 아이들을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참 마음의 태도 하나 바꾸는 게 굉장히 스위치 바꾸는 게 쉽진 않지만 그 연습을 하다 보니까 또 내 마음이 성장이 되면서 아이들을 포용하고 수용하는 게 되더라. 그러면서 일이 또 몰입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아 가지고 음 이제 김영하 작가님이 해 주셨던 말이 떠오르는데 아 고대의 고대 르네상스가 아니라 고대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최상의 행복감이나 만족감은 어디서 오는가? 잘하는 일에서 오는가? 좋아하는 일에서 오는가에 대해서 이제 끝없는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해요. 음 "잘하는 일에서 온다."라고 거기서 결론을 맺었대요. 이제 그거는 이제 원초적인 건데 잘하는 일은 결국 타인에게 인정을 받고 인간은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정을 받다 보면 좋아하게 되니까 잘하면서 좋아할 수 있는 일로 바꿔질 수 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도 잘했기 때문에 일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좀 좋아하는 그런 연습을 했던 것 같고 실은 글쓰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저 글쓰기 세상에서 제일 싫어했던 게 글쓰기였는데 이렇게 저도 글을 쓸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많이 쓰는 언어가 저는 이제 언어의 힘을 믿는 게 음 언어가 내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거를 이제 알게 돼서 만약에 그 책도 하나 알려드리자면은 유영만 교수님이라고 그 원래 예전에 교사로 지낼 때 더 좋아했던 사람이 그 교수님이에요. 지식생태학자 유영만 교수님인데 거의 100권 정도 책을 쓰셨는데 그 한양대학교 교육공학원 교수님이신데 언어를 디자인하라였나요? 결국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언어를 디자인하라였어요. 네. 유영만 박용님 쓰신 거. 이게 뭐냐면 결국엔 똑같은 거예요. 내 언어가 결국 디자인을 해 놓으니까 그 세상이 펼쳐진다는 건데 제가 요즘엔 진짜 인생은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삶이 펼쳐지는 것 같다. 글을 쓰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 내가 이렇게 글을 쓰면서 참 내 감정과 아주 사소한 거에 참 '인생이 진짜 한 치 앞도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구나.' 이렇게 그냥 계속 생각을 하시면 그게 이제 내 몸의 생각이 너무 달라지니까 이제 좋은 양자적으로 생각이 에너지고 에너지가 양자니까 그 양자가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일을 가져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언어에 감탄을 하세요. 참나. 진짜 글을 썼을 뿐인데 내가 참나 감정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 이렇게 연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나 진짜 어이가 없네. 내가 진짜 어떻게 이렇게 언어 하나랑 글쓰기 하나 했을 뿐인데 진짜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르는구나. 연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삶이 주무시면서 그러고 기분 좋게 딱 잠드시면 다음날 이제 또 그렇게 개운해지면서 또 그렇게 삶이 펼쳐져서 여러분들도 계속 그렇게 생각하세요. 단 경쟁심은 제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원래 처음엔 경쟁심이 되게 이게 세뇌받던 교육이 있어서 저도 모르게 블로그에서 처음에 경쟁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처음에는 인제 막 자청님 역행자 한창 읽을 때 그리고 뭐 이제 큰 인플루언서 분들 이렇게 보면서 이제 어쨌든 "정상으로 올라와라." 막 이런 얘기할 때마다
도대체 정상이 어디야? 정상이 어딘지 보이지가 않는데 나는 언제까지 정상을 올라가나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정상은 지금이 정상인 것 같아요. 언제까지 정상이 어딨어요? 지금 오늘 이 순간이 내가 내일 죽으면 오늘이 지금 최고의 정상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로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가시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열을 맺거든요. 근데 우리가 내가 내일 죽어요? 오늘이 지금 내가 있어서 최고의 날인 거지. 이 생각을 하니까 153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경쟁심이 강한 원시인. 원래 인간은 경쟁심이 강합니다. 생존 본능이 있어서. 생존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고리를 이제 우리가 제 모임에 계신 분들은 이제 이걸 제가 끊어내드리게 하는 거예요. 브랜딩에서 자꾸 경쟁심을 있다 보면 지쳐서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왜 저 사람만큼 안 되지? 이따 비교 의식이 올라오고요. 경쟁심이 생기는 그 발동 중. 저 사람이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고, 저 사람이 나아가면 나도 할 수 있어. 그럼 저 사람이 가는 길을 나도 이렇게 해보고 싶어. 이런, 좀 그런 상향 동화 쪽으로 나가시면 좋겠다라는 게 있고요. 어, 여러분들은 욕구를 잘 파악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156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신의 욕구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바보. 근데 우리는 글을 쓰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지금 어떤 욕구가 있는지, 나를 들여다보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아시게 되지 않을까. 음.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 책이, 제가 이제 이 책을 통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거는 모든 책들은 그래요. 인정받기를 원한다고. 인정받기를 원한다고. 근데 이것도 제가 어, 이제 아마도 이제 저희는 이제 마음 공부를 하면서 같이 나가다 보니까 자꾸 인정과 사랑과 그 돈의 이 차오름은 끝이 없어서 언제까지 그 욕심의 끝이 없어서 약간은 모자른 듯한 그리고 내가 나를 인정하는 그래야 내가 글을 쓰고 나아갈 수 있는 게 가장 큰 원동력이라는 것을 이제 어, 깨달았고, 그게 이제 방탄소년단이 나갔던 모토였기도 했던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내 목소리를 비로소 들을 수 있을 때, 나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럼에도 흔들리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흔들리죠. 맞아요. 저도 흔들리는 순간이 굉장히 많았던 게 사실이에요. 2022, 2023, 2024년까지도. 근데 이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는데, 이번에 아티스트웨이 제가 이제 동크를 이번에 하면서 그게 뭔가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다 한꺼번에 가족들과의 관계 중에 이제 아버지에 대한 이 인정 욕구가 내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찾아보니까 아버지였는데 아버지에 대한 인정 욕구가 다 해결됐어요. 아버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냥 아버지를 사랑해야겠다. 이 생각이 문득 문득 들어서 왜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그 당시 때 모든 아버지들의 상은 가부장적으로 아버지도 아버지의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나에게 했던 것이고 아버지도 아버지가 지금이야 이제 육아에 관련된 책들이 많으니까 교육이 있지만 그때는 누구나 다 그렇게 바삐 살면서 자식을 돌볼 틈도 없이 돈을 벌어야 했던 시기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떤 원망하는 마음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됐던 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철학책을 보면서 장자나 뭐 이런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부모님도 당신 같은 사람이 태어날 줄 몰랐고, 어, 그런 얘기도 있죠.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삶의 의미를 찾으라고 하는데, 너무 의미를 깊게 찾지 말라. 그리고 왜 태어났는지 굳이 알려고 하지 말라. 그냥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라. 라는 이런 얘기를 최근에 많이 이제 듣게 되면서, 내가 너무 많은 의미 부여를 너무 골깊게 하다 보니까 내가 나를 너무 힘들게 고통스럽게, 니체가 항상 얘기하죠. 인생 항상 고통스럽다고. 그래서 항상 고통스럽게 나를 만들었나? 더 이상 이제 고통스럽게 하고 싶지 않아서 생각을 단순하게 하기로 했어요. 그냥 뭐냐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다음부터 평가하지 않는 거. 이게 이제 제가 요즘에 깨달은 근데 살다 보면은
선생님은 학생들이 계속 평가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훈련 받아져 왔고, 잘못된 거를 교정하게끔 만들어진. 근데 제가 이거를 끊어내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자체로서 존중하는 이거를 되게 많이 저도 마음을 하면서 그래서 그러면서도 제 욕구를 알아냈던 그런 과정이 이번 2025년에 4월, 5월, 6월에 있었던 저의 어떤 네, 처음으로 깨달은 거였습니다. 혹시 제가 하시는 말 이해하세요? 이해하실까요? 예. 그래서 그게 만약에 안 되면 브랜딩 하다가 상처받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아,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거든요, 실은. 진짜로. 돈 번다는 게 이제 저희 엄마가 항상 제가 이거 할 때마다 항상 그래요. 야, 그 봐. 너 돈 땅 파면 나오냐? 뭐 얼마나 힘든데. 막 그런 얘기 자꾸 저면서 하지 마. 하지 말고 선생님 살아. 막 이러면서 월급이 세상에서 제일 편한 거야. 모든 사람들 제 주변에 다 월급 받으신 분밖에 없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야, 사업하면 다 망해 이렇게. 그래서 얼마나 힘든데 이제 그 얘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제가 많이 흔들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제가 뜯어 고친 것 같아요. 힘들어도 그건 나고 부모님이 아니니까 힘들어도 내가 갈 길 가고 싶다. 그래서 허락을 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65페이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평생 우리가 배움을 마찬가지로 이제 배움을 계속 해야 되고 지금 이 시기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공부를 좀 충실하게 하셔야 할 시즌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요, 시대가 급격하게 바뀌는데, 어, 얼마나 바뀌냐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AI가 국가를 지배할 것 같거든요. 정부 AI가 들어서고, AI가 사람이 아예 대놓고 정부에서 이번에 얘기를 한 게, 그 AI 수석을 네이버에서 뽑았는데 AI로 관련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김승호 회장님 이번에 투자학개론에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 가짜 노동을 다 종말시킬 거라고 했는데 AI 이거예요. 가짜 노동이라는 게 뭐냐면 공무원 중에 이제 보고서를 위한 보고서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단순 노동 행동 그 행정직원이나 그냥 우리 업무 중에도 이제 뭐랄까요? 직원들 중에서도 단순 보고서를 만들거나 뭔가 이렇게 하는 그 노동시장을 다 사라지게 하는 게 오늘 제가 어제 뉴스인가에서 이제 찾았어요. 그래서 5년 안에 인간이 설 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거는 기정사실화된 건데,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보다는 공부를 하고, 또 하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상용화가 돼. 집에 이제 하나씩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올 수 있는 시대가 이제 나타날 텐데,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일단, 관련된 주식에 투자를 하고, 저는 이제 그거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의 시간을, 저는 제가 생각한 거는 오히려 아날로그로 제가 지금 가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되게 핵개인화 됐어요. 핵개인화. 그래서 20대, 30대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포비드가 있어요.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한 공포 증후군이 있어요. 이게 코로나 이후로 시작됐는데요. 오늘 영화관에 관람객이 한 명도 없었대요. 아까 영화관 관람객이 한 명도 없었대. 그게 뭐냐면 접촉을 별로 원하지 않는 시대가 온 거예요. 저는 이걸 깨려고 지금 실은 반대로 물리적으로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모임을 하고 있어요. 왜 이걸 하냐면 이건 AI가 할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AI가 할 수 없는 행위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이거는 이제 인문학적인 사유, 인문학적인 모임, 인문학적인 인문학적인 마인드, 글쓰기. 이거는 예전에부터 이제 자청님이 항상 강조하셨던 거여가지고 여러분들 글쓰기랑 인문학적인 사고를 항상 가져가시면서 브랜딩을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고요. 음, 또 이게
뒤에 단계별로 있는 것 중에서 최고의 애인을 만드는 6가지 단계 전략인데 조금 다릅니다. 이거 연애이긴 한데, 어, 이게 실은 인간관계랑도 조금 연관이 된 거 있긴 해요. 인간관계랑도. 그냥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 어, 이제, 사람 호감, 제가 이제 호감을 주는 어떤 것들이 뭐가 있을까. 실은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저는 사람과의 관계로 연결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그게 이제 183페이지에 3단계 준비된 대화로 접근하기 6단계이긴 한데, 저는 3단계부터 봐도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178페이지는 실은 그거예요. 자주 가던 곳에 벗어나라라는 거는 아티스트 데이트를 의미하거든요. 이제 낯선 곳에 자주 가시고 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은인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만남을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주 내가 맨날 우리는 반복적으로 살거든요. 집, 회사, 그다음에 뭐 내가 반경을 돌이켜 보면 그 반경이 다 내가 알던 범위만 돌아다녀요. 근데 그걸 벗어나는 순간 운이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리는 게 운을 바꾸는 방법은 내가 안 가던 지역, 내가 안 만났던 사람을 이제 제 모임에 오셔서 안 만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 모임을 통해 또 안 만나던 사람들을 보게 됐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이 바뀌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시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 더 빨리 바뀌는 방법은 물리적 거리를 가까이 유지 한 번이라도 접촉이 되면 그때부터 생각이 10배 이상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을 주선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직접 봤을 때가 그다음부터 생각이 완전히 온라인으로 느껴지는 감각, 제 온라인 수업 듣고 오프라인 수업을 들었다가 온라인 수업 들으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느낌이 안 온다. 오프라인이 너무 에너지가 좋으면 온라인 수업의 의미가 없다고까지 얘기를 하셨다가 이제 온라인만 드시셨던 분들은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세요. 네. 너무 좋다. 왜냐면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교류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애초에 오프라인으로 큰 에너지를 느꼈다가 온라인으로 들어오시면 이거는 내가 에너지가 완전 다르거든요. 그 파장이.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거는 현장에서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있는 호흡을 제가 그래서 1대1 만남, 저자와의 만남을 계속 시도했던 게 직접 만나면 제가 했었던 말들이 이게 뼛속까지 다 이렇게 스며드는 경험을 하시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오랫동안 얘기를 하다 보면. 자주. 그래서 제가 좀 오프라인을 만남을 좀 선호하고자 했던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6단계 신비감을 유지하라고 하는데요. 실은 저는, 저는 이게 제가 좀 해야 할,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필요한 거긴 해요. 제가 신비감이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하면 제가 이렇게 옷을 편하게 입고 갇혀 입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신비감을 유지하시는 분들은 자기를 이렇게 잘 이렇게 하시겠죠. 저는 좀 편안하게 오늘 밤에 만났고 하니까 그냥 좀 편안한 만남에서 강의를 이렇게 좀 하긴 하는데, 늦어도 이제 풀 메이크업을 하시고 강의를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건 이제 사람의 성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요 정도로 조금 얘기를 나눠보고요. 벌써 10시 18분이네요. 다른 분, 수련미님하고 올리브님하고 북수고님 책 읽어보셨을까 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네. 올리브님 책 읽어보셨나요? 끝까지? 안 읽어봤어요. 네. 수라면님 읽어보셨을까요? 못 읽어보셨나요? 북수고님도 읽어보셨을까요? 저는 네, 네네. 완독 못했어요. 죄송해요.
아, 완독 못했어요. 네. 네, 괜찮습니다. 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뒤에 부분이 완독이 안 돼가지고, 조금 아쉽긴 한데, 어, 음, 여기 되게 중요한 거긴 한데, 좀 사소한 거? 203페이지에, 여기, 로널 203페이지 뒷페이지, 뒤쪽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젤리빈을 먹는 모습 하나만 봐도 그 사람에 대해 많은 걸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대단한 거, 훌륭한 업적을 해냈어. 라기보다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거거든요. 결국 먹는 거 하나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해서 브랜딩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모습, 태도. 약간 작고 사소한 어떤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이게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은연중에 나타나는 어떤 태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꼭 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음, 이제 저희가 진짜 끝났어요. 그래서 한번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소회 나눴는데, 글쓰기 지금도 그런데 끝났는데 70일 이상 여기 계신 분들의 특징을 알았어요. 70일 이미 완성하셨고, 71일 이상 하시는 분들이세요. 70일 올 북스건님 완성하셨고, 70일 넘어가서도 지금 글을 쓰시는데 어떠신지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네. 랄랄라님부터, 네. 음. 어, 어떤 느낌이냐는 거죠. 네, 이렇게 계속 70일 넘어가서 글을 써보시니까, 저 처음에 그 이렇게 스타트 할 때 못 썼어요. 아, 한참 며칠 걸렸어. 한 일주일 걸렸나? 일회 올렸을 때 음, 못 하겠더라고요. 아, 저 불편해서 불편하고 예. 이게 좀 서양 근데 좀 아까 이야기하셨을 때그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아까 제가 여기 좀 타이핑 치다 했는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바로 드러나 버린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 생각이 음, 그 정제되지 않는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이게. 근데 어 그 그런 것들을 좀 풀어놓으니까 음. 제가 좀 단단해지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 공간이 좀 노출되긴 하지만, 근데, 또 같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안전하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만약에 이게 혼자서 이거를 만약에 오픈을 했다 하면, 굉장히, 뭐, 끈기도 없겠지만, 댓글이나 댓글이 그것도 아니겠지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 글을 어떻게 볼까. 네, 아까 거울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그냥 결이 비슷한 사람들을 아주 만나기 힘들잖아요. 일상에서, 현실에서, 내 주변에서 만나기가 되게 힘든데, 안전하게 글을 쓰는 연습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솔직해지고, 또, 좀 더 오픈이 되고, 어, 예. 안전한 글쓰기? 그런 게, 네. 좋습니다. 안전한 글쓰기. 네. 만약에 1일 1포에서 100일 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여기 음소거, 네. 그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네.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아요. 그쵸. 제 성향에는, 그리고 날마다의 그 스케줄도 다르고, 또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환경이 안 되는 날도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동기부여는 충분히 되거든요. 이게 그 뭐 일일 일포가 아니더라도 내가 쓰고자 하는 쓰고 싶다. 써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써야 된다는 게 아니라 쓰고 싶다가 되니까 음, 굳이 일인 일포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쓰고 싶다. 음, 좀 오늘 비워내고 싶다. 내 음, 생각을 좀 흘려보내고 싶다. 음, 아까 그 뭐더라? 고민하지 말자 그런 말들 쓰셨었거든요. 지혜님이. 음, 그러니까 고민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흘려보내는 방법이 뭐 누구한테 전화를 한다거나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누군가의 대상이 필요해서 나의 이야기를 공감해주고 근데 그것도 방법이 딱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나만의 어떤 정화 작업을 할 수 있는 것들, 그 나를 단단히 하는 거, 음, 꼭 내가 뭐 공감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치들이 있다면 굳이 어떤 의무감을 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나는 쓰고 싶어서 오는 거니까. 제 발로 오는 거니까. 네. 감사합니다. 일부러 스트레스를 좀 덜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쓰시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오히려 그게 허들이 만약에 100일이고 매일 써야 된다면 인간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면서 하지 않아도 그냥 쓸 수 있는, 이제 안 쓰면 허전하게끔 만들고 싶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게끔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실은 이거는 되게 약간 과학적, 교육적으로 약간 의도를, 장치를 심었어요. 스트레스를 안 주게 하면서도 그냥 쓸 수 있게, 이게 되게, 이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되는구나. 되시는 분들이 있구나. 안 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전화를 해보면 각자의 사정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도 그 와중에 지금 되게 많은 분들이 되셨기 때문에 저는 또 즐겁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올리브님. 네. 저는, 어, 어, 오늘 71일째로 썼는데, 사실, 어떻게 할까 생각했는데, 오늘 그 소회를 이제 글쓰기 한 내용을 오늘 블로그로 쓰다 보니까, 너무 얻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얻은 게 너무 많았고, 어, 정말 가벼워진다는 느낌? 아, 그러니까, 그냥 늘 약간 무겁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뭐 상처받았던 거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괴롭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에서 뭔가 주저하는 게 있는데 그게 대체 뭘까? 나는 꿈꿔도 될까? 막 이런 어떤 주저함이 늘 있어서 한켠에는 굉장히 무거움이 있었는데, 글을 쓰면서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누가 읽어주지 않아도 그냥 아예 창피한 거 뭐 있어. 이러면서 그냥 사실 그냥 썼거든요. 진짜로. 어떨 때는 정말 배설하는 느낌이었고, 어떨 때는 위로받고 싶어서 쓴 내용도 있고, 어떨 때는 진짜 어떤 다짐의 글을 그냥 쓴 적도 있어서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내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 더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오늘 글 쓰면서 굉장히 좋았고, 진짜 제일 좋았던 거는 허들을 낮게 해준 거. 매일매일 쓰라고 했으면 저 진짜 못했을 것 같은데, 뭐 이틀에 한 번 써도 성공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나, 이렇게 이끌어준 것들이 되게, 제가 잘할 수 있게끔 해주신 것 같아요. 아까 과학적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선생님을 싫어. 왜냐면, 어, 왜냐면은 자책해요. 맞아요, 맞아. 못하면. 응, 응, 그러면 그게 응. 뭐냐면 나를 싫어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응,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인간의 심리를 들여다보는 걸 좋아해서 100일 1일 일보 하시는 분들은 어떤 글을 쓰시는지 많이 봤는데 음, 약간 마음에 그게 있어요. 여유가 없어요. 쪼여 있어요. 음, 그 몸이 글이 자체가 쪼여 있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여유가 음, 묻어나오는 글이 있고 마음의 여유가 묻어나오지 않는 글이 있는데 이분들이 쫄려 있는 상태에서 그냥 막 쓰니까 물론 성장하는 건 기쁘죠. 근데 음,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 나를 돌아다보는 거 나를 사랑하는 거는 되게 잘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도 많이 돼요. 경쟁이에요, 경쟁. 음, 그거를 제가 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이게 되시면 저는 이제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생각의 여유가 많이 생기니까. 음, 더 많은 마음의 공간을 많이 만들어드리면 이건 거의 통장 잔고의 여유만큼 늘어나는 기분이랑 똑같거든요. 음, 음. 근데 사람들은 그, 이제 맞아요. 이게 진짜로 그것 농담이 아니고 이 마음의 여유가 통장 잔고가 많아질 때 여유랑 똑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음, 물질적으로 돈이 많아야 그 마음의 여유가 있다 생각하는데 돈이 너무 많아도 불안해하거든요. 근데 통장 음, 잔고의 여유는 내 마음의 여유가 먼저 찾아져 와도 그다음 통장 잔고의 여유도 같이 생겨요. 한번 음, 경험해 음, 보세요. 음, 음.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중간에, 음, 음, 그 중간에 여유가 있어야 글이 써진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말씀 중에. 근데 음, 그때 제가 진짜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글쓰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면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희 지금 모임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신을 다 드러내고 자기가 어떤 생활 속에서 있던 글들을 쓰다 보니 자기가 다 드러나야 되는데 말씀처럼 마음에서 너무 마음이 막 들끓고 또 뭔가 이렇게 여유가 없으니까 쓰긴 써야 되는데 너무 쓰기가 싫은 거지? 근데 그거를 너무 콕 집어서 없으면 글을 쓰기가 어렵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아, 맞아.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 어떻게 해야 되지도 또 이제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또 아주 그냥 짧게라도 쓰고, 뭐 감사일기 막 이런 거 쓸 때도 있고, 실은 감사일기 쓸 때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데도 써가니까 또 써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여유가 생기고 막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혜님이 잘 이끌어 주신 것 같아요. 정말로 리더가 선생님이 어쨌건 이끌어 주시고 이제 어떤 장치들을 저는 잘 몰랐다고 생각했는데 과학적으로 하신 거라고 하니까 진짜로 어, 모범생처럼 잘 온 것 같습니다. 잘 그런 것 오셨어요.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실은 것 같아요. 이거를 1일 1포 하시는 분들이랑 알려주고 싶은데, 근데 또 그렇게 되면 또 그냥 나중에 음, 자연스럽게 거기 지치신 분들이 아마 일로 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요. 마음에, 거기서 다, 실은 모든 건 다 소수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임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오래 가야 되거든요. 이건 오래 가야 돼요. 오래. 길게 봐야 돼요. 지금 그거 1년 동안 1일 1포에서 뭐해? 약간 제가 이게 생각이 바뀐 거예요. 3년 해보니. 이거는 5년 해야 돼. 이거는 7년. 브랜딩의 정석이 하나의 아래 결정체가 빛나는 순간은 7년째거든요. 지금 제가 책을 보고 공부해 보니까 7년까지 어떻게 버틸 거야? 그중에 남아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 주식도 3년 이상 못 갖고 있는데. 아, 진짜예요. 3년 음, 이상 들고 음. 있는 사람이 없어요. 같은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저도 그렇고. 저도 중간에 팔거든요. 어느 정도 익절을 하는데. 7년을 내가 직업이 월급을 주니까 그동안 어떻게든 해왔던 건데, 이건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 가려면, 오래 간다는 것도 미리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좀 길게 보시라고.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건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절대 포기만 안 하시면. 어쨌든 내가 브랜딩으로 아니면 어쨌든 내가 어떤 나만의 초석을 만들고 결정체를 만들 거야. 그리고 결정체를 상상하세요. 매우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진짜예요. 이거 진짜 사실이에요. 과학이에요.
생각을 매우 디테일하게 색깔까지 심지어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스터디 사업에서 배운 건데 이제 김성구 회장님이 아직도 생각나요. 석촌호수에서 얘기해 주셨는데 김밥 바른다 김 선생인가요? 그 사업 CEO가 그거 나올 때 사업 구조를 구상하실 때 사업가들은 상상력을 진짜 총동원해야 되거든요. 그 얘기를 하셨어요. 햇살이 남향에서 비치는지 서양에서 비치는지까지 다 밝혔다. 음, 앞치마가 어떤 모양으로 스커프가 있었는지까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생각해. 그 사람이 굉장히 디테일한 사람이다. 상상을 거기까지 해봤느냐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문이 막힌 거예요. 나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상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첫 번째 종이책이 상상에서 나온 책이거든요. 디자인이랑. 근데 상상은 제가 상상했던 거에 비해 현실로 나왔을 때는 조금 작게 느껴져요. 상상은 좀 큰데. 그래서 제가 상상했던 그 디자인과 현실이 조금 다르지만 상상했던 게 결국 내가 생각의 힘이 계속 유지가 되면 결국 나오게 되더라. 중간에 흔들리지 마시고 생각을 지우면 그 상상이 지워지면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계속 끄적이면서 떠오르는 영감들을 반드시 잡으셔서 이거는 해보고 싶어 하면 그냥 한번 도전해 보세요. 네. 다음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푹스고님. 네, 저는 성인 돼서 지금 하고 있는 서평 말고는 글을 써본 적이 지금이 처음이거든요. 오늘 글에 썼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모닝 페이지처럼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노트에다가 적는 습관이 있었어요, 뭐든지. 근데 한 중학교 때쯤에 어떤 일로 인해서 그걸 아예 다 안 하고 그냥 쭉 책도 안 읽고 글도 안 쓰고 쭉 자라왔었는데 오늘 70일째 딱 되면서 제가 무의식에서 그때 상처 때문에 그거를 계속 제 스스로 막아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분들이랑 같이 하면서 글을 저는 웬만하면 그 카톡방에 들어가서 하나씩 다 읽어보고 하트를 누르고 댓글은 다는 못 달지만 좀 공감이 되는 거는 댓글을 달고 하면서 나도 좀 쓸 수 있구나 하는 용기가 생겼어요. 뭐 수라면이 님이 어렸을 때 그 뭐 엄마한테 혼난 이야기나 그런 거를 읽으면서 공감도 되고 그러면서 대 이야기를 조금씩 끄집어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기면서 글을 쓰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그런 유년 시절의 그런 상처나 그런 거를 원망만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그 타인의 상처를 빨리 캐치하고 세심하게 좀 볼 수 있는 시각이 있구나라는 거를 또 알게 됐고 어 그리고 좀 가장 좋았던 게 아이들이 제가 이거를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10살, 7살 딸들이 블로그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자기 얘기를 많이는 못 하는데 그냥 고양이 뭐 키워요. 뭐 오늘은 엄마랑 집에 있었어요. 이런 거를 쓰는데도 되게 재밌어 하는 거를 보니까 아, 이게 정말 어린아이들도 글을 쓰면서 뭔가 치유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최근에 큰아이가 좀 자기가 속상했던 글을 블로그에다가 쓰고 뭐 "여러분도 이런 적이 있었나요?" 그러면서 공감되는 글을 썼더라고요. 근데 제가 읽는다는 걸 알면은 또 싫어할 것 같아 가지고 그냥 하트만 눌렀는데 저는 여러모로 처음 시작은 사실 브랜딩을 하고 싶어서 시작한 거는 맞아요. 근데 글을 쓰다 보니까
저는 아직 '아 이건 아니야.' 일단 저에 대해서 더 많이 끄집어내고 알리고 더 뭔가 쌓아둬야겠다는 결론에 이르러서 이제 다음 글쓰기도 신청을 하게 됐고 아무튼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존감이 많이 올라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임의 특징이 미소가 아름다운 글쓰기 하면 미소가 아름다워져요 하는 모임으로 해볼까요? 미소가 글을 썼는데 미소가 아름다워지네. 이거 괜찮은데요. 네. 마음의 여유도 나오시고 미소도 생기시고 나를 생각하고 내가 상처를 잘 캐치하는구나. 나를 잘 들여다보게 됐구나로 아셔서 이거 되게 좀 축하할 일인 것 같아요. 내면 들여다보는 거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많이 회피해하고요. 중간에 하다 많이 내려놓으세요. 제가 아는 돈끄러 모임은 더 돈 얘기 직시하니까 많이들 힘들어하시는데 왜냐면 돈 얘기는 나랑 이제 과거랑 마주해야 되거든요. 투자 복귀하고 막 가슴 아파. 근데 이제 그거 이 직시가 또 그 직시랑 다른데 이걸 하다 보면 이제 그것도 이제 쿠션이 되거든요. 쿠션이 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얼굴이 편안해 보이고 저희끼리 그래요. 국립중앙박물관의 미륵사 방가사유상? 예. 웃음이 굉장히 편안한데 지금 여러분들의 저희 그 웃음을 담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그 편안한 얼굴을, 웃는 얼굴을. 그 얼굴이 웃음이 있으시네요. 지금 제가 느낀 거는 그래요. 이게 편안한 웃음이 있으시다. 예. 그래서 요즘엔 그런 느낌도 봐요. 이 사람은 감정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 나공부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은 삶에 영혼이 있고, 영혼이 깨어있거나, 어? 랜선이 이게 안 켜져 있는 사람도 느껴질 때가 있는데 아마 많이 하시다 보면 느끼실 거예요. 이 사람은 T구나. 감정이 없구나. 이런 것도 이제 아시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또 다시 함께해서 영광이고요. 저도 두 번째, 언제까지 내가 이걸 유지할 수 있을까? 아무튼, 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일단 두 번까지는 한번 열어봤는데, 그러고 오면서 이제 또 같이 1년 동안 또 새로 따로 이제 컨텐츠 모임을 1년 동안 하는 건 작년하고 좀 다르게 가볼 예정이어가지고, 잘 이제 준비해서 가보려고 하는데, 그때 이 모임도 소홀히 하진 않고 계속 이렇게 유지를 똑같이 하면서 갈 거라서 더 좀 그때는 어찌 보면 제가 왜 열었을까 이런 걸 열고 나서 나중에 알거든요. 열고 나서 저희가 깨달아요. 그때 아마 깨닫게 될 텐데 왜 열었냐면 아마 분명히 제가 그 마음의 풍요를 이 글쓰기를 통해서 배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약간 이제 장치를 심어놓고 시작하긴 하거든요. 두 번째는 실은 이제 생각의 확장으로 완전히 이제 새로운 생각들을 더 많이 사유할 수 있는 어떤 글쓰기, 여행, 좋아하는 것들을 막 찾게끔 해드리는 그런 것들이에요. 지금은 이제 나를 이렇게 들여다보거나 나와 이런 것들을 했다면 이제 여행하고 공간을 탐방하고 누구를 만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예술적인 생각이 실은 감정의 메마름이 인간의 감정이 메마르는 순간이 많이 오는데 제가 이제 돈 공부하거나 투자 공부를 하다 보면은 감정이 점점 메마르거든요. 그 메마름을 실은 제가 예술에서 많이 찾아요. 그래서 예술이 인간의 마음을 항상 풍요롭게 해주기 때문에 이걸 항상 삶에서 가까이 해야 하게끔 해서 아마 이 목표는 확실해요. 풍요긴 해요. 안에 장치를 심어놓는다면 그 풍요를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수람연희님 이야기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채팅방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네.
마이크는 어려우신 거죠, 수라면님? 아직 얘기가 없으셔서. 네. 적고 계시나요? 네. 어, 일단은 제 카톡방에다가 올려주셔도 되고, 적, 적고 계시는지 아직 잘 몰라가지고.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음, 해보고요. 제가 수라면님을 직접 어제 뵙고 왔는데, 장례 지도사시고 못 움직이시더라고요. 그 공간에 계속 계셔야 돼서 밖에 못 나오셔서 제가 직접 장례 식장으로 갔었죠. 네. 대구의 그 어디 중턱이었나요? 있는 어떤 장례식장인데, 이제 사실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죽을지도 어떻게 그다음에 운명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당연히 대기하셔야 돼서 저에게 제가 와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갔고요. 가서 오히려 저는 의미 있던 것 같아요. 어, 직접 만날 수 없었던 사람을 만날 수 있었던 시기여서 그리고 막상 갔더니 또 책을 또 되게 많이 사주셔가지고 사인까지 부탁을 해서 주변 지인분들한테 가족이나 이제 분들한테 이제 주신다고 해가지고 장례식장 대표님한테도 이제 전달을 드렸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어 좋은 게 좀 영향을 드린 거에 있어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문득 그러면서 사인을 제가 되게 어색해하는데 음 좀 자연스러운 제가 좀 그 사인도 자연스럽게 돼야겠다는 생각도 들으면서 음 세상에 이런 사람들 이렇게 직접 못 움직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분도 계지만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일로 있는 직업으로 인해서 올리브 님도 마찬가지시잖아요. 거의 12시간 내내 일하시죠, 빵집에서. 14시간이셨나요? 왜 못 오시고 싶으셔도 지금 못 오시는 환경일 땐 제가 가는 거죠. 네, 제가. 물리적으로 제가 더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움직이겠다 이렇게 하는데 또 한 분이네요. 포항에서 애기 엄마이신데 움직이지 못하셔서 이제 항상 그것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데, 제가 직접 내려가겠다. 아기를 낳고서 움직이고 싶은데 움직이지 못하는, 그래서, 어, 가는 이유는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감으로 인해서 자유를 누리시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가죠. 네, 자유를 누리실 수 있기를. 예. 그거를 이제 바라는 마음으로 뚜라미님 꿈도 있으시니까. 예. 세계 여행하시면서 살사 댄스 클럽을 가시는 것도 꿈이고 우리에게 다 꿈이 있기 때문에 그걸 꼭 현실로 이루실 수 있는 그 날이 오길 바라면서 저희 이제 진짜 마무리할게요. 네. 너무 당분간은 한 2, 3주 동안은 못 볼 것 같은데 또 그리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증사진 하나 이렇게 하트 하나 찍고 마무리할까요? 네, 하트로. 저 이렇게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밤입니다. 좋은 밤 되시고 좀 늦어서요.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